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강섭쌤의 미주알 고주알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빠 찬스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빠 찬스는 잘난 부모를 둔 자녀가 부모 덕을 봐서 부당하게 어떤 지위를 얻거나 부당한 특혜를 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요즘은 능력사회라고 말들 하지만 아직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금수저, 흙수저 아닐까요? 부모의 우월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배경으로 하여 그 자녀가 부당하게 특혜를 받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농부를 부모로 둔 흙수저인 제가 어릴 적에 당했던 차별과 부당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닌 저는 상당히 똑똑했나 봅니다. 반장을 도맡아서 했으며 6학년 때는 전교 학생회장에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는 비록 시골 학교였지만 전교생이 1000명을 넘는 지역 중심 학교였습니다. 그런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그다지 부당한 차별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다닌 중학교는 주변에 4계면 학생들이 모여들어서 신입생이 300명이 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때부터 중학교 무시험 입학이 시행되어 미처 진학하지 못한 나이 많은 형들도 같이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식 날 설렘반 두려운 반을 갖고 낯선 중학교 교정을 들어서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제가 신입생 대표로 선서를 하였습니다. 원래 신입생 선서는 수석 합격자가 하는 법인데 입학 시험이 없어진 관계로 4개 초등학교 중 우리 학교가 규모가 가장 컸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선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학급을 배정받게 된 우리들은 낯선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급이 구성이 되었으니까 이내 우리들의 관심은 반장 선거에 집중되었습니다. 출신 학교별로 반장 후보로 거론되는 학생들은 조만간 있을 반장 선거에 대비하여 표단속을 하게 되었고 나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출신 학교가 규모가 가장 컸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아서 나에게 다소 유리한 입장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초조하게 반장 선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심 당선을 확신하고 있던 저는 당선 사례 인사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담임선생님이 학급 임원을 지명해버린 것입니다. 타 학교 출신 학생을 반장으로 지명했는데 그 아버지가 지방 유지였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부반장으로 지명된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은 나와 같은 학교 출신으로서 그의 아버지 역시 지방 유지였지만 초등학교 시절 한 번도 선거에서 나를 이긴 적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나는 말할 것도 없고 나의 지지자들은 반장 지명의 부당성을 담임에게 거칠게 항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담임은 우리들의 항의를 묵살하였고 그냥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명백한 아빠 찬스였죠. 나는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찬스에 대한 분노보다 아빠 페널티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농부를 부모로 둔 것이 페널티로 작용했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담임의 눈에는 내가 15살의 미숙한 어린 학생에 불과했겠지만 나의 눈에 비친 담임은 타락한 한 어른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건이 나에게 준 실망과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어쩌면 이 세상의 부조리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가난한 농부이기 때문에 그 자식이 반장이 되는 기회조차 박탈되었다고 생각하니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참담했습니다. 내가 회고록에 이러한 내용을 썼더니 교직을 은퇴한 중학교 친구가 더 기막힌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자신은 반장 선거에서 당선되었는데 담임에 의해서 사의를 강요당하고 반장을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담임이 염두에 둔 학생이 반장 선거에서 낙선하자 당선된 친구에게 너는 집이 멀어서 반장 역할을 수행하기 힘이 드니까 학생들 앞에서 사의를 표해라 하고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의를 표하고 반장을 그만두었지만 담임의 그러한 행위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반장 선출에 대한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나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반장을 비롯한 학급 임원에 대한 불신임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던 중에 무슨 까닭인지는 알 수 없으나 1학기를 마치기 전에 반장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버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학생들은 반장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담임은 부반장을 반장으로 승진시키고 나를 부반장에 임명하였습니다. 이 일은 나에게는 오히려 모욕으로 느껴졌습니다. 학생들도 반장보다는 부반장인 나의 말을 더 따르게 되었습니다. 반장이 학급을 통솔함에 있어서 많은 애로가 따르자 반장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울한 체격 조건을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나를 제압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지지자들은 나의 편이 되어 주었죠. 1학년을 마무리하는 동안 이런 불편은 계속되었고 담임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갔습니다. 나는 앞으로 교사가 되면 저런 선생님은 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저는 교직 생활을 하는 동안 학생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교사는 되지 말자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특히 반장을 선출할 때는 학생들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를 철저히 따랐습니다. 과거에는 똑똑한 학생들이 서로 다투어서 반장을 하려고 했지만 요즘은 시대가 변하여 공부에 방해가 된다 하여 반장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직구준 학생들이 엉뚱한 학생을 반장 후보로 추천하여 그런 학생이 반장이 되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학급은 엉망이 되고 반장은 놀림감이 되기도 하죠.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는 학급 반장을 선출할 때는 반드시
결선 투표를 하였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득표자가 최종 경합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난스러운 반장 선출을 미연에 방지하고 훌륭한 학생을 반장으로 선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직 생활을 하는 동안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학생 성취에 어떤 식으로라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고, 더욱이 부모님의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가 학생에게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반장이나 부반장을 하던 친구들과는 어른이 된 지금도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어른들의 과도한 자녀 사랑이 본인을 포함하여 많은 동심을 멍들게 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는 부모의 빗나간 자녀 사랑이 결국은 발목을 잡게 되어 영원한 불명예로 남게 되는 경우가 되고 말았죠. 여러분,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로 태어난 것이 원망스럽습니까?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 아빠 찬스를 이용하여 순간적인 특혜를 누린들, 그것은 순간일 뿐이며 오히려 두고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수성가하여 주변의 인정 속에 오랜 시간 동안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힘든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으면서도 묵묵히 밝은 내일을 향해 정진하는 오늘의 흙수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늘 저 이야기가 공감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 저희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상 사는 이야기 강습쌤의 미주알 고주알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하고 알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